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한국전력이 빠르게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재차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국전력이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재차 상승 구간이 왜 나와 줄 수밖에 없는지를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AI 인프라로 인해서 소프트뱅크가 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다 쓰지 않았다? 썼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전력난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AI 전력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추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전력난이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전력난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료는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빌밀뿐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 있을까 없을까요?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앞 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매집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엄청나게 모아갔잖아. 근데 사실상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매도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세력들의 물량들을 누가 다 가지고 갔는지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 결국은 세력들의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갔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지금 이 평균 가격대 내에서 주가를 어떻게 한다? 이 윗구간에 있는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든 위축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을 가지고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개인들이라는 게 2023년도부터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물량들 지속적으로 모아갔다고. 그러다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자신들의 물량들을 누구한테 전부 다 매도했어요? 지금 외국인들한테 거의 다 매도했다고. 그럼 외국인들은 사실상 지금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마다 자신들의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럼 그 구간 내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전부 다 매도했다, 매도하지 않았다, 매도하지 않았다고. 외국인들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인데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 나와줬나요? 거래량 나와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량을 줄였네? 줄이지 않았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든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한다? 위축시키면서 손절 물량들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가까이서 보신다라고 하면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줄만 그어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장기간 이 앞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박스권 상단 부분을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도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 유지하지 않았다 유지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은 강하게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돈을 엄청나게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량들 전부 다 소화하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10월 17일부터 지금 11월 27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지금의 이 하락 구간에서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맥컬리 증권 다 어디예요? 외국계 창구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모건 스탠리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매도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억지로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매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120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메리츠 또한 80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32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동시에 JP모건 또한 80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상 지금 46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고가권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한다? 위축시키면서 손절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신들의 모든 물량들을 매도하고 있냐고. 모든 물량들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고. 특히나 오늘을 중심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윗꼬리 음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대금 1200억밖에 터져주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든 위축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어떤 빌미를 붙여서라도 또다시 상승 구간이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보유량이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 물량들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하락 구간의 최저점 부분 그냥 바라만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무조건 기회로서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한국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해서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 매수 타점과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매도 타점까지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도 있는데 소통방 링크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방도 어느 정도 인원수 차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입장 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손해 단일도 다라는 사람이 알려주겠다라는데 오히려 입장 못하면 손해다. 방 일단 입장하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부분에서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시자. 지금의 구간 절대로 고점 부분이 고점 부분 아니에요. 고점 부분 아니라고. 그리고 막말로 제가 못한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잖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야?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늘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2거래를 해서 3거래를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고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 수 있네?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빨리 극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제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당장 변동성 심하다 심하지 않다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그리고 소통방도 꼭 들어와 보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